공들여 입은 코트가 한순간에 시장 옷처럼 보이는 이유. 오늘은요, 옷을 잘 입는 분들이 더 크게 무너지는 순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집에서 나설 때는 완벽했거든요. 코트 핏도 딱 좋았고, 스카프 색도 얼굴에 잘 받았고, 화장도 얇고 깔끔하게 붙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도 오늘 괜찮다 싶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웠던 날이요. 그런데 모임 장소에 도착하고 자리에 앉고 사람들과 인사하고 웃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몸이 슬슬 뜨거워집니다. 난방이 세게 들어오는 공간일수록 더 그렇죠? 그때부터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못 느낍니다. 뺨이 살짝 당기는 정도, 입가가 조금 건조한 느낌, 코 주변이 약간 번들거리는 정도. 뭐 이 정도야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화장실에 가서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을 때요.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보입니다. 코 주변은 번들거려서 빛이 튀고 볼은 어딘가 얼룩처럼 보이고 입가는 하얗게 들떠서 말할 때마다 갈라져 보입니다. 피부가 칙칙해지니까 눈밑 그늘이 더 깊어 보이고 방금 전까지 근사해 보이던 코트가 갑자기 싸 보입니다. 진짜로요. 코트가 문제가 아닌데도 코트까지 같이 무너져 보입니다. 스카프도 어색해 보이고 전체가 정리 안 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 자존감이 훅 꺼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위험합니다. 마음이 급해지니까요. 가방을 열고 쿠션을 꺼내고 거울 앞에서 빠르게 두드립니다. 어떤 분은 티슈로 박박 닦아내고 다시 덮고 어떤 분은 파우더로 뽀송하게 만들려고 얼굴 전체를 눌러버립니다. 일단 가려야지. 일단 덮어야지. 그 마음이 너무 이해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급하게 덮는 손이 오늘의 코트 값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덮을수록 귀티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두께와 거칠음이 올라와서 고단함이 드러나기 쉬운 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품 추천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되살리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무너진 걸 덮기 전에 먼저 정리합니다. 정리는 비우고 눌러서 합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거울 속 얼굴이 다시 살아나고 코트가 다시 근사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망하는 행동 하나도 정확히 짚어드릴 겁니다. 이건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행동인데 한 번만 끊어도 모임 자리에서 얼굴이 훨씬 덜 무너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모임 자리 실내 조명과 난방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잔인할까요? 여기서 먼저 자책을 멈추셔야 합니다. 이건 화장 솜씨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피부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실내 난방이 강하면 피부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피부는 당기고 거칠어지죠. 그런데 우리 몸은 똑똑합니다. 겉이 마르기 시작하면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속에서 유분을 올립니다. 젊을 때는 그 유분이 얇게 퍼지면서 예쁜 윤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피부 결이 고르지 않은 날이 많아서 유분이 고르게 퍼지지 않고 뭉치거나 겉돌기 쉽습니다. 그래서 볼은 거칠어 보이는데 코는 번들거리는 이상한 상태가 생깁니다. 여기에 패션 아이템이 힘을 보탭니다. 코트 깃이 턱선에 닿고 목도리나 스카프가 볼 옆을 스치고 마스크가 입가를 건드립니다. 그 작은 마찰이 베이스를 조금씩 밀어냅니다. 그리고 실내 조명은 그 밀린 자리를 더 크게 보여줍니다. 특히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는 얼굴에 굴곡, 그림자가 진해져서 결이 뜬 부분이나 얼룩진 부분이 더 도드라져 보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화장을 새로 하는 게 아닙니다. 흐트러진 인상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모임 자리에서 얼굴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손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오늘의 착장과 우아함을 망치는 주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문지르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볼을 쓱 문지르고 티슈로 입가를 문질러 닦고 코 옆을 쓱쓱 밀어내는 행동. 이건 정말 빠르게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문지르면 베이스가 더 뭉칩니다. 문지르면 들뜬 경계가 더 넓어집니다. 문지르면 주름 사이에 제품이 끼면서 지저분함이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 덮어야겠다로 넘어가면서 두께가 올라가죠. 그때부터 얼굴이 더 피곤해 보이고 코트가 더 싸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습관을 끊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눌러서 정리하기. 덮지 말고 먼저 비우기.
그 다음에 아주 필요한 곳만 얇게 손보기. 이 흐름이 잡히면 모임 자리에서 거울이 덜 무섭습니다. 자, 이제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코 주변이 번들거리고 입가가 하얗게 떴고 볼이 들떠 보입니다. 이때부터는 손에 무엇을 들었느냐보다 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핵심입니다. 먼저 거울에서 딱 두 구역만 봅니다. 코 주변과 이마, 그리고 입가. 코 주변과 이마가 번들거릴 때 많은 분들이 파우더를 꺼내서 얼굴 전체를 눌러버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조명 아래에서 결이 올라옵니다. 주름이 더 선명해지고 분가루 느낌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건조해져서 더 뜹니다. 이게 모임 자리에서 가장 흔한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번들거림을 없애려 하지 말고 겉도는 것만 덜어내세요. 티슈 한 장을 꺼냅니다. 문지르지 않습니다. 살짝 눌러서 코 주변과 이마의 유분만 덜어냅니다. 볼까지 뽀송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볼은 오히려 건조해지면 더 뜹니다. 여기서 중요한 감각이 하나 있습니다. 유분을 다 없애면 얼굴이 생기 없이 메말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애는 손이 아니라 덜어내는 손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그 차이가 우아함을 만듭니다. 이제 입가입니다. 입가는 근육을 많이 쓰는 자리입니다. 말하고 웃고 먹고 마시면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입가가 하얗게 떴을 때 그 위에 쿠션을 두드리면 잠깐은 괜찮아 보여도 곧 다시 갈라집니다. 그리고 더 하얗게 티가 납니다. 입가는 덮는 자리가 아닙니다. 비워야 하는 자리입니다. 입가가 하얗게 떴다면 쿠션을 갖다 대지 마세요. 대신 손가락 끝에 립밤이나 보습제를 아주 조금만 묻힙니다. 정말 조금이요. 그리고 입가에 바르는 게 아니라 톡톡 눌러서 들뜬 결만 잠재웁니다. 마치 종이가 살짝 들렸을 때 풀칠을 잔뜩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눌러붙이는 느낌으로요. 이 동작만 해도 입가의 하얀 갈라짐이 확 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입가를 비워두면 그럼 지저분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입가를 억지로 덮으면 지저분함이 커지고 입가를 비워두고 주변을 정리하면 깔끔해 보입니다. 입가 자체를 덮지 말고 입가 바깥쪽 분위기만 살짝 정리하세요. 그게 60대 이후 베이스의 핵심입니다. 덮어서 완벽이 아니라 정리해서 깔끔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대부분 얼굴이 한번 살아납니다. 하지만 모임 자리에서 진짜 무서운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얼굴 전체가 잿빛처럼 칙칙해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오면 사람들은 더 밝게 만들려고 쿠션을 더 그런데 그럴수록 더 회색빛이 돌고 얼룩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코트가 가장 많이 시장 옷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탁해지면 코트의 색감이 죽어 보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제품이 아니라 온도가 답입니다. 얼굴이 잿빛처럼 보이는 건 화장이 피부 위에서 붕 떠 있는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기초, 선크림, 베이스, 쿠션, 파우더 이런 것들이 겹겹이 올라간 상태에서 건조한 공기까지 만나면 피부가 숨을 못 쉬는 느낌으로 보여요. 그때 분가루 느낌이 생기고 안색이 더 칙칙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새로운 걸 더하는 게 아니라 밀착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바닥 체온이 효과가 좋습니다.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물기를 닦습니다. 그 다음 따뜻해진 손바닥으로 볼과 이마를 감싸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시간을 길게 잡을 필요 없습니다. 10초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손바닥 온도가 겉돌던 베이스를 아주 부드럽게 눌러서 피부에 다시 붙게 만들어줍니다. 분가루 느낌이 줄고 안색이 조금 돌아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코트가 다시 살아나 보입니다. 코트의 색감이 얼굴과 다시 맞기 시작합니다. 스카프도 다시 어울려 보입니다. 이게 바로 옷이 얼굴을 살리고 얼굴이 옷을 살리는 순간입니다. 우아함은 옷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인상이 정리될 때 완성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도 너무 무너지면 쿠션을 아예 못 쓰나요?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쓰는 타이밍과 쓰는 위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무너진 얼굴에 쿠션을 넓게 두드리는 순간 두께가 생기고 결이 올라옵니다. 대신 정리가 끝난 뒤 정말 필요한 자리만 아주 얇게 손보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입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코 옆 깊은 주름은 억지로 채우지 않습니다. 볼 전체를 다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다면
볼 바깥쪽이나 눈 밑 그늘처럼 분위기를 밝히는 자리에만 아주 얇게요. 이건 덮는 게 아니라 정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모임 자리에 앉을 때 난방 바람이 얼굴로 직격으로 오는 자리라면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피부 이야기 같지만 사실 패션을 살리는 선택입니다. 바람이 계속 얼굴을 말리고 목도리와 코트 깃이 계속 스치면 아무리 정리해도 다시 무너집니다. 자리 하나만 바꿔도 얼굴이 덜 무너지고 코트가 더 고급스럽게 유지됩니다. 또 스카프나 목도리를 하신 날이라면 볼 옆을 계속 스치지 않게 살짝 떨어뜨려 주세요. 예쁘게 묶는 것도 좋지만 그날은 덜 닿게가 이깁니다. 이건 멋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멋이 오래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정말 급한 상황을 하나 더 잡아드릴게요. 모임 자리에서 단체 사진을 찍자고 합니다. 갑자기요. 준비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니 얼굴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파우더로 얼굴 전체를 누르고 쿠션을 두드리고 더 급해집니다. 그럴수록 사진에서 더 티가 납니다. 그래서 사진 직전에는 짧게 조용히 티 안 나게 해야 합니다. 티슈로 코 주변만 살짝 눌러 유분을 덜어냅니다. 입가는 덮지 말고 보습을 소량만 톡톡 눌러 결을 잠재웁니다. 손바닥 온도로 볼과 이마를 잠깐 감싸서 분가루 느낌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굴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정리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게 사진에서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코트가 다시 고급스럽게 나옵니다. 목도리도 단정해 보이고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얼굴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덮는 손이 오히려 지저분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문지르지 않습니다. 유분은 없애지 말고 덜어냅니다. 입가는 덮지 말고 비웁니다. 체온으로 눌러서 밀착을 되살립니다.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곳만 아주 얇게 정돈합니다. 이게 현장 응급처치의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화장만 살리는 게 아니라 코트를 살립니다. 코트 값을 지켜줍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오늘의 고생을 아예 줄이기 위해 집에서 나설 때부터 철벽처럼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흐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를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 선크림을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그리고 베이스가 밀리지 않게 만드는 순서를 한 번에 잡아드릴게요. 특히 선크림 하나만 제대로 정리해도 오후 무너짐이 확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모임 많은 지인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어떤 자리에서도 끝까지 단정하고 우아하게 남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